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원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잠깐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요번에 1월 10일 대책 발표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실망스럽다, 불공평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같은 거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안 나와가지고 뭔가 충분치 않다, 어설프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저번에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거 말고 이번 대책 발표 자체, 이 자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3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다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만큼 만들기에는 박상우 장관님 취임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부족해야 정상이에요. 원래 장관님들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는 데 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이 정도 만들어내려면 취임한 다음에 바로 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 되게 중대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할 때 초반에 보셨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는데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각 부처들끼리 얘기가 안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발표를 하고 본 거예요. 즉 이게 급하게 만들어진 거다. 보완하는 거, 아니 플러스 알파, 이 다음 대책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나올 것들은 더 있겠지만 저는 총선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리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법을 통과해야 돼요. 야당의 어떤 협조 없이는 통과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시행령이라고 적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발표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까지 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문가, 박상우 장관님이랑 그 실무를 했던 전문가가 보기에는 급한 거예요. 전 2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 있고, 2번째, 건설사가 망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지방 미분양이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요 3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박상우 장관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요 3가지는 챙길 겁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일단 무조건 하세요라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이게 요새 안 하는 이유가 정부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전 정권에서 이제 규제가 심해서 못했던 거고, 제초원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건설비나 어떤 분양가가 이제 해봤자 돈이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풀어줘봤자 원래 갈 때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급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자정비 사업을 하겠다, 건설사 망하는 거 PF 대출 같은 거 다 이게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난 거는 요렇게 하겠다. 처음으로 얘기 나왔잖아요. LH가 사들인다는 내용은 요번에 처음 언급이 됐거든요. 박상우 장관님의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요번 대책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급하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더 늦췄다가는 문제가 될 거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제일 심각한 게 24년, 25년, 피크가 26년도거든요. 26년도에는 둔촌주공 믿을 것도 없어요. 둔촌주공 지금 24년 11월로 나와 있잖아요. 26년, 이 누구의 정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정권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 현재 정권의 임기는 27년이에요. 그럼 25년, 26년도에 공급 문제 터지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3기 신도시 지정까지 했는데 너네는 뭐 했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박상우 장관님이 심각하게 벌써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PF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은 엄청 심각하진 않은데 지방 미분양도 그렇고,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그렇고, 요거는 박상우 장관님이 있는 이상 앞으로 챙길 거다. 앞으로 이거에 관련된 대책이 계속 나올 거다.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에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번째는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도 다루셨는데 이게 총선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 전문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부동산이랑 정치랑 뗄 수 있을까요, 한국이? 그러니까 정권별로 부동산으로 그렇게 재미를 보는데, 뭐 만약에 그러면 이번 정부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을 수는 있을까요? 왜 총선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야, 다주택자를 풀어준다면서 읽어보시면
다주택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사거든요. 만약에 규제 내용에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 취득세도 중과세가 안 되고 종부세도 빼주고 양도세도 이렇게 뭔가 불혜택이 없으면 이건 혜택이 맞는데 다주택자는 똑같이 못 사요. 그런데 총선이잖아요. 보수 정권이잖아요. 보수 정권은 집을 가진 사람, 지킬 게 있는 사람이 찍어준다는 개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나 맥시멈 1주택자에게 모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주택수 제외는 전부 다 기존 주택수를 기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세요. 플러스 알파로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 돈 전부 다 뭐예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세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서 약간 보수가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분 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특히 안전진단 30년차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인데 우리 집이 한 25년 됐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거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현재 정부에서 야 안전진단 필요 없고 너네 무조건 정비사업해. 니네 빌라, 니네 아파트 무조건 정비사업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나쁠 게 없잖아요. 지금 비록 뭔가 시세는 되게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30년차 아파트가 어디 몰리는지 아시죠? 강서구 아니면 노도강 아니면은 뭐 광명시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들을 보면은 이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역이 많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확실히 영향이 가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예전에 뉴타운 아세요? 뉴타운 때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 표를 다 가져왔어요. 뉴타운 지정하면서. 왜냐면 어쨌건 보수 정권이잖아요. 뭔가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건데 집을 가진 사람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요번 대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싹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은 빌라를 살 때 아니면은 뭐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이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주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번 발표는 타이밍도 그렇고 급하게 한 것도 그렇고 내용이 어설픈 것도 그렇고 일단 발표를 하고 본 이유가 총선을 위해서 지금쯤 발표해야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선, 선거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구축,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다 챙기고 30년차 아파트 있는데 다 챙기고 20년 넘은 아파트 가진 사람 다 챙기고 빌라 가진 사람 다 챙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새 아파트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정권이 있으면은 새 아파트를 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쫙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구도 있어요. 사업이 불가능한 현장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진짜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해주겠다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발표하지 않았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대책은 사실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권 들어선 지 시간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 엄청 날려먹은 건데 제가 박상호 장관님 이번에 발표한 거 실망스럽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장난삼아 여쭤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그러면 원희룡 장관님 다시 오실까요? 그게 좋으세요라고 하면 아니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번에는 이 대책 내용 안에 수요를 올려주는 대책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님은 죽어도 안 하신다고 한 거예요. 무조건 공급, 뭔가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걸 많이 발표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량판 구조 기억은 나세요? 다 까먹었더라고요. 무량판 포비아 만들어가지고 무량판 구조 우리 집 무량판이냐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을 하고 뭔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살 수 있다, 아니면 빌라 신축을 살 수 있다, 구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택수에 넣어주지 않겠다. 수요 증진 정책은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의미가 약해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쭉 보면요, 이거 대책 나올 때 규제 한 번에 못 풀어요.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여의도 개발 발언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폭등해서 그 역풍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뭔가 정부가 발표를 해서 시장이 급변하면 무조건 욕을 먹어요. 지금 총선 전이에요. 총선용으로 발표했는데 총선에 악영향이 갈 수 있도록 발표를 할까요? 최대한 표를 많이 챙길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다듬어 가지고 냈을 거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박상호 장관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 그 공약 있잖아요. 그 안에 부동산 관련된 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맞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박상호 장관님이 있는 이상은 이쪽 기조 수요까지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전 이번 대책 발표는 현 정권 들어서서 가장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박상호 장관님 팬이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상호 장관님 옛날에 그것도 만드셨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도생 있죠. 이런 다른 비아파트 주거 시스템을 좀 좋아하세요.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왜냐면 박상호 장관님이 보셔도 아파트 공급은 정치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이 공급 사이클이 다 깨져요. 공급을 할 때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24, 25, 26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요. 누군가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뭔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가 완전 박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아파트 공급 형태, 즉 요번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생숙 이런 걸로 몇 년을 때워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수요를 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박상호 장관님이 지금 중요시하는 문제가 훤히 보인다. 두 번째, 완전 총선용이다. 근데 이거는 비난할 게 못 됩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한국판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올 거다. 더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맞고 내가 봤을 땐 현 정권 들어서서 모든 대책 발표한 중에 최고다. 제일 의미 있다. 그리고 실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원희룡 장관님 때 뭐가 바뀌었는데요? 뭐 규제가 풀렸다고요? 왜 전 하나도 못 느끼겠죠?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더라도 충분히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간 지나 보시잖아요. 이번 대책 발표 가지고 틈새 시장 찾아서 돈 버는 분들 벌써 지금 나와요. 시장이 원래 그래요. 대중이 안 움직여도 지금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어디서? 이건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빌라에서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느낄 테니까 곧. 왜냐면 저는 그 전부터 이미 빌라 시장에 대해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다 보면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죠. 나중에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대세가 결정되어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가능한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 발표 자체의 실망보다는 세부 내용을 파고들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대책 발표 내용 안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망할 때가 아니라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응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